네, 주요 국가의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리스 구제금융과 관련한 이야기도 관심사실 겁니다. 시장 곳곳에 있는 이야기들 저 웨이신이라든가 종합해서 전해드립니다. 명민준 그리고 권예림 외신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자, 명민준 캐스터,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장 중반 넘어서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장 마감 상황 전해주시면서 외신에서 좀 어떤 내용들 다뤘는지 경제 지표까지 함께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 오늘 달러화와 유가, 경제 지표 등에 관심을 보이면서 신중한 투자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달러화가 반등하고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자 이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0.6%가량 떨어지면서 또 한 번 세 자릿수 하락폭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18,000포인트는 사수했다는 점이 긍정적이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0.3%가량 하락, 5,000선을 내주면서 4,99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도 2,100선을 내줬습니다. 0.6%가량 하락하면서 2,09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하루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장에는 플러스권에도 진입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결국에는 저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가장 중요한 지표로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소비자 물가 4개월 만에 다시 플러스 영역에 진입을 하면서 0.2% 상승을 이뤄냈는데요. 저유가 탓을 제외시키는 근원 CPI 같은 경우도 0.2% 상승하는 호조를 보이면서 연준이 금년 내에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고 이르면 6월에도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설에도 또 무게를 실리는 이 서포트를 하는 그런 의견을 보였습니다. 자, 주택 지표는 전월 대비 7.8% 증가한 신규 주택 판매가 있었는데요. 53만 9천 건을 기록하면서 7년 내 최고치인 호조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연준 위원들이 잇따라서 오늘 이 금년 내 기준금리 인상설을 잇따라 제시를 하면서 달러 가치도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로 인해서 오늘 다우존스와 3대 지수 모두 결국 오후장에 밀리면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소시에제네럴에서 리포트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변수, 블랙스완에 대한 2015년도 업데이트 버전을 또 제시를 했는데요. 좀 그래프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벨커브 그래프로 좀 제시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좀 그래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방 리스크와 상승 리스크를 나눠서 좀 제시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방 리스크 같은 경우는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 전 세계적으로 퍼질 가능성 5% 정도의 확률을 보였다라고 전했고요. 그리고 중국의 경착륙에 이 다른 신흥국들이 또 잇따라서 좀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점을 또 이 하방 리스크로 꼽았습니다. 다른 리스크 그리고 상승 요인도 있었는데요. 좀 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방 요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중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경착륙을 좀 제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중국 양회에서도 이 리커창 총리가 이 중국의 경기 성장이 7% 내외에 이를 것이다라면서 목표치를 좀 낮춰잡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로 인해서 다른 세계 경기도 조금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여기에 브렉시트에 대한 의견을 전했는데요. 최근 이 영국 이 보수당이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반 EU 정서를 등에 업고 국민 투표를 또 실시할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렉시트에 이른 영국이 이 유로존을 탈퇴할 이 브렉시트 우려가 커지면 유로존의 둔화 그리고 세계적인 위기로도 치닫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전했고요. 반면에 상승 요인도 있습니다. 증시에 대한 펀더멘털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증시의 이 주가 수익 비율 PER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잡혀 있기 때문에 증시가 더 상승 모멘텀을 얻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의견을 전했고요. 그리고 유로존 개혁 그리고 이 최근에 유럽에서 실시하고 있는 양적 완화 정책 같은 경우도 이 전 세계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고 유동성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블랙 스완들, 그레이 스완들 또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리스크들 빨리빨리 캐치를 하셔서 증시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2015년에 예상되는 글로벌 증시의 리스크들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스 문제 역시도 계속 주시하고 있는 부분이죠. 권예림 캐스터, 이대로 간다면 그리스 이제 현금이 바닥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데 지원금을 빨리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야기들 나왔는지요?
네, 이 4월 20일 그리스 경제에 대한 시한부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한 소식통은 그리스가 다음 달 20일까지 새로운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되면 디폴트에 처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한편 그리스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새롭게 보강한 개혁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그리스가 반긴축을 고수하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는 외신의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독일은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독일 외교부 장관과 시장 전문가 이어서 함께 만나보시죠. We all know that that is not the solution for the financial problems Greece has to overcome, but it is without a doubt a precondition for serious talks over the next couple of days. In terms of the pressure on Greece to reform, it's mainly coming from within Greece itself. They're fastly running out of funds. The banking system is still being supported by the ECB, and the more that the country potentially slips back into recession, the more likely they'll actually run out of that primary fiscal surplus they have. So we're more likely to see Greece move towards what the Eurozone want rather than see the Eurozone move towards what Greece wants. 네, 로이터 통신을 통해 전문가는 그리스 개혁안에 대해 주로 그리스 내부에서 압박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그리스의 자금이 빠른 속도로 고갈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그리스의 행동 여부에 유로존 시장의 흐름도 함께 달려있다는 평가인데요. 다시 말해 유로존이 원하는 대로 그리스가 행동에 나서야만 현재 그리스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그리스에서 이 개혁안을 제출할 예정이다라는 내용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명민준 캐스터, 미국 증시에서 어떤 업종이 좀 많은 압박을 받았는지도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외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 오늘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전 업종이 강하게 빨간불을 켜는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기술주와 자재주가 0.3% 나름대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유틸리티주가 1% 넘게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외에도 금융주 그리고 헬스케어주가 0.8%대 하락권에서 오늘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유럽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뉴욕 증시와 다르게 이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장 초반에 하락세를 보이던 유럽 증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 유로존 PMI가 호조를 보이면서 전체적인 플러스권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독일 증시와 프랑스 증시, 독일 증시 같은 경우는 다시 12,000선을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프랑스 증시는 0.7%대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남부유로 조금 더 강한 흐름 보였는데요. 스페인과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1% 넘는 상승률, 그리고 그리스는 이 3%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오늘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상품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채 수익률 오늘 또 떨어졌습니다. 2.6%까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금리 인상이 금년 안에 이뤄질 것이다. 빠르면 6월에도 이뤄질 것이다 라면서 조기 금리 인상설이 나왔지만 이 국채 수익률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태고요. 금 가격은 달러화 반등으로 오늘 0.3%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오늘 WTI와 조금 양상 반대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브렌트유는 1.5% 하락하면서 스프레드를 조금 줄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WTI 같은 경우는 소폭이지만 상승하면서 오늘 배럴당 47달러 선 중반까지 올라간 모습입니다. 달러화 같은 경우는 소폭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로화 대비 강세인데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96레벨대에서 다시 97레벨대로 다시 올라오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엔달러 환율도 다시 120엔대 바로 초읽기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시장에서 나온 SNS 내용들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중국의 제조업 PMI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유럽 증시에도 부담을 줬다고 하죠. 그 외에 SNS 어떤 글들 올라와 있는지 권예림 캐스터가 전해 주시죠. 네, 이 활기 잃은 중국의 제조업 경기로 인해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중국의 3월 제조업 PMI가 49.2로 발표되면서 경기 개선과 위축의 기준선인 50선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최근 11개월 가운데 가장 나쁜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수가 취약한 현상을 그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어제 상하이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전일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된 후에는 맥을 못 추는 모습이었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스위스 투자은행 UBS의 경제 고문을 맡았던 조지 매그너스는 부진한 중국의 3월 제조업 경기 때문에 1분기 경제 성장률이 7%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2분기도 역시 부진한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이에 따라 조지 매그너스는 추가 부양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만간 인민은행이 금리와 지급 준비율을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트윗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미국 2월 소비자 물가가 전월 대비 0.2% 올라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내 가솔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덕분인데요. 이 변동성이 높은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도 전년 대비 1.7% 오르며 지난 11월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노디아의 조니보 야콥센 애널리스트는 미국의 CPI 반등세가 연준의 인페이션스를 지지하는 셈이라고 전했는데요. 그만큼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6월 금리 인상설에 더 무게가 실렸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인데요. 오는 30일 이 지표가 발표될 예정으로 현재 시장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트윗 함께 보실까요? 미국 증권사 캔터 피츠제럴드가 애플의 목표 주가를 기존 $160에서 $18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애플의 시가총액이 1년 내 글로벌 증시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해 무려 1조 500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1,400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장밋빛 전망을 내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른쪽 화면 보시면 다음 달 출시를 앞두고 있는 애플워치가 올해만 2,060만 대 팔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애플이 지난해 4분기 중국 시장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0% 껑충 뛰며 현재 중국에서 입지가 탄탄해지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5년 동안 애플 TV나 애플 자동차를 비롯해 신제품들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애플의 잠재력에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CNN머니의 라모니카 시장 전문가는 애플워치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앞으로 애플의 주가가 42%나 오를 수 있을지 의구심을 나타냈는데요. 한편 오늘 애플의 장밋빛 전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